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브인 한국살이 서정배입니다. 본체로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외국인의 한국생활, 국제 커플의 정찬 및 애로사항, 젊은 세대의 국제연애 등 다양한 다문화 사회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채널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며 외국인 며느리를 두신 분과 젊은 세대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본 이야기는 행복한 다문화 가정에 비밀이 있다의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저자인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은 마마보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라는 행위가 있다. 물론 동서고금을 통해 효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효를 행하는 방법의 차이로 결혼 초 남편을 마마보이로 착각하는 오해가 종종 있다. 우리가 동남아의 어느 한적한 장소에서 남자끼리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면 현지인들은 우리를 동성애자로 오해할 것이다. 그쵸? 우리는 남자끼리 뭐 이렇게 술도 먹으면서 어깨 동무도 하고 또 이 밤이 모자라 하면서 모텔에서 남자끼리 들어가서 술도 먹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 대한 외국인 며느리들의 시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종종 발생한다. 보편적 남성들이 생각하는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미고 순간 멈춤의 시간이 주어지는 그러한 존재이다. 누구나 군대 훈련병 시절 화생박 실습 후 부른 노래 어머니의 마음, 나실 때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하는 이 노래에 웬만한 남성들은 눈물을 보였을 것이고 어머니께 힘주어 쓰던 군사 우편엔 어머니를 위해 효도를 하리라 마음을 다지며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지독한 고생을 거쳐 자식들을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희생의 삶을 숙명으로 알고 사셨던 분들이다. 내 아들을 위해 고생을 참고 인내하며 택시라는 편한 교통수단보다는 오로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며 근검절약이 몸에 밴 우리 세대의 어머니.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없는 것까지 퍼주셨던 우리의 어머니이기에 외국인 부인과 어머니 사이에 낀 여러분의 행동이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필자 주변에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제법 많다. 하지만 처음부터는 아니라는 과정이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펼쳐보자. 문화적 오해가 미움으로 발전하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당연시되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발생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준비한다. 어른이신 아버지부터 남편까지 모두 식사를 배식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누룽지와 밥을 며느리에게 준다.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뜬 아버님이 자리에 앉기 전 며느리가 먼저 밥을 먹는다. 며느리는 생선 대가리를 어머니 밥 위에 살펴시 올려놓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2살짜리 민서도 한국말을 잘하는데 너는 왜 한국말을 못하니? 라고 농담을 하신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시어머니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입장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외국인 부인은 마지막으로 받은 내 밥에만 누룽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낮게 대우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시어머니 입장에서 몸에 밴 그 서열 문화, 그게 작용을 한 겁니다. 이제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들은 좀 이렇게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분은 며느리가 밥을 먼저 먹는 것이 장위 유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며느리는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을 수 있다라는 자국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국가별로 우리는 잘 안 먹는 음식을 그 나라에서는 별식으로 칠 수 있다. 생선 대가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인은 맛있는 것을 좋은 사람에게 먼저 준 것이죠. 물론 그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의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필리핀에 놀러 가시면은 시식이라고 있어요. 시식. 그쪽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동물의 대가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식이 뭐냐면 돼지 귀랑 얼굴 부위, 그 다음에 이제 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철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요리인데 이게 빵빵가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음식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필리핀 분들이 한국 오면은 우리 그 고등어 할 때 뭐 대가리 잘라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린다고 생각 안 하고 이분들은 저게 맛있어서 따로 파는 줄 알고 어디 가서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버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생선 손질할 때 대가리 버리지 말고 꼭 달라고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적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누군가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2살짜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농담을 농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해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한국어 열심히 배우라는 취지의 농담이었지만은요. 처음엔 이런 간접화법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바보라고 했다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 바보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너 바보 아닌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자기를 바보라고 했다. 비근한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옛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남성분이 이제 어느 장소 안에서 있었는데 외국 사람이 그랬대요. Are you still here?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야구 보면은 스틸이 도로 할 때 이제 스틸 하잖아요. 훔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있어? 그 얘기였는데 스틸 훔친다라고 해서 여기서 뭘 훔치냐 이렇게 해갖고 아주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뉘앙스 캐치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할 수 개 이렇게 이제 발음들 그런 것 차이로 바보야를 날 바보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에서 조심하는 게 좋죠. 상호간에. 자, 좀 더 살펴보면 목소리가 큰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소리가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단정을 짓거나 휴일 아침 늦잠 자는 며느리에게 남편은 피곤하니 잠을 자도 되지만 너는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 잠을 자니? 라는 내 자식 위주의 합법은 참 이거 그렇다. 그렇죠.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이 화가 결국은 남편한테 갑니다.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는 초기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급적 부인을 단시간 내에 모든 걸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요. 단계적으로 부인을 이해시키며 그러니까 좀 길게 장기적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온 당신의 부인이 가질 수 있는 오해의 발단은 대체로 이렇다. 남편 잘 보필하라고 음식 챙겨주는 것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신부는 엄하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아들 잘 챙겨달라는 부모의 마음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며느리는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며 근접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단정을 짓습니다. 집안일에 대해 시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자만 특히 자신에게 일이 편중된다는 생각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 이럴 수 있어요. 또한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순종하고 살갑게 대하는 아들의 행동에 저 사람은 마마보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욱하는 성격에 소리를 지르거나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 마라. 부인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안 후에는 자신의 오해임을 스스로 깨우친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엄마처럼 잘 해주는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게 된다. 며칠 전 거리에서 인도 출신을 보이는 한 여성이 한 손에는 유모차를 또 등에는 잠든 아기를 업은 채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먼 발치에선 할머니와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눈이 크고 귀여운 5살가량의 여자애를 보며 필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여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를 잠시 잊은 채 내가 외국의 어느 거리,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다문화 역사를 이어오며 지낸 것처럼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여러분도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성공한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창기 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음 주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실 거예요. 추석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겁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다들 행복하고 좋은 날이지만은 특히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캐톨릭을 믿거나 또 이제 크리스찬이신 분들 또 국적으로 치면은 이제 필리핀 경우에는 자기 생일 다음으로 가장 큰 행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부인들과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요. 좋은 데도 좀 가시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랑받는 남편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필리핀의 또 어떤 문화,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